하는 말이에요. 위전리의 방어선 진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1949년에 6.25 발발을 앞두고 백선혁 장군께서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을 미리 감지하시고 위전리 그 지역에다가 상당히 넓은 참호를 파서 방어진지를 구축을 해냈어요. 거기 가면 야산 하나가 전부가 그대로 7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참호가 훼손되지 않은지 잘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저 여러 번 가봤는데 그 누가 만들었느냐? 바로 백선혁 장군께서 국가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임을 미리 내다보시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분이 1사단장이었어요. 30세 나이에 정말 그 젊은 나이에 사단장이 되셔서 6.25 전쟁을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여러분 6.25가 발발할 때 그 당일날 저 파주에 가면요, 그 1사단 병력들이 문산이나 파주 쪽에 그렇게 전방을 지키고 있었는데, 제가 꼭 가봤던 곳이 어디냐면 파주 쪽에 아곡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곡동. 근데 지금은 지도가 지명이 다 바뀌어서 아곡동 찾아도 안 나옵니다. 어렵사리 차단했어요. 우리 1사단 바로 그 당시에 우리 특공대 8명이 탱크를 잡을 무기가 없으니까 8명이 자원을 해서 돌진 앞으로 가다가 8명이 전원 전사를 합니다. 그게 6월 25일 아침 10시예요. 그러나 지금 군사지역이기 때문에 갈 수는 없어요. 언젠가 꼭 거기에다가 8명의 고견희생을 기념하는 추모비를 세워야 될 겁니다. 당일날 오후 2시에 개석동이라는 마을에서 또 8명의 우리 특공대원들이 1사단 병력이에요. 그분들이 또 돌진 앞으로 했다가 4명이 바로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그 4분이 투혼을 발휘해서 적탱크 T-34를 격파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것이 6탄 바로 돌진 방어로 인해서 탱크를 쳐부순 바로 첫 번째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이 고귀한 희생과 전사를 알려주는 여러분 표지판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습니다. 자, 6.25 전쟁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었는데, 행주대교 여러분 남단 지역에 개화산이라고 있어요. 개화산. 개화산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십시오. 개화산에서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에 걸쳐서 국군 1사단 병력이 파주지대로 밀고 내려오는 바로 북한군을 맞아 서서 3일 동안을 싸운 결과 어떻게 됐느냐? 탄약이 부족해서 우리 일개연대 병력이 전무를 했어요. 그 개화산에서 1100명,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1100명의 우리 국군 장병들이 탄약이 떨어져서 전부 다 몰살을 당해서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 37명이 살아났어요. 그 중에 세월이 흘러 다 돌아가시고 한 분만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그 근처에 지금도 살고 계시는 이경수 선생님입니다. 92세로 우리나라 최고령 택시 운전수예요. 지금도 운전하시는 분. 그분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군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적적으로 만약에 16개국 전투 파병 국가가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김일성의 남침 계획은 50일 작전이었어요. 6월 25일을 계산해서 8월 15일까지 부산을 점령해서 그리고 이제 거기서 축하 파티를 하겠다는, 그게 그의 생각이었어요. T-34는 시속 거의 55km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고 그냥 밑으로 남진하면은 부산까지 진격해서 사실요, 뭐 8월 15일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다 우리나라는 손도 못 쓰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기적적으로 미국의 전투부대, 지상군, 해군과 공군력, 여러분 우리나라와 아무런 국익에 이해관계가 없는 미국이, 당시에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도 없었어. 그런데 일주일도 안 돼서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바로 미국의 지상군을 한국에다 파병하는 그러한 결심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던 두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트루만 대통령은 미국의 178만 미국의 자국의 군대를 파병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을 180도 바꾼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미국의 상원 의원, 바로 원목으로 있었던 24년 동안 최장수 원목으로 있었던 프레데릭 해리스라는 목사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도 이것을 바로 기사를 실었어요.
이분이 바로 트루먼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절친이었어요. 한국의 이 국가안보에 누구보다도 애정을 가졌고 이승만 대통령과 둘도 없는 가까운 사이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였던 장본인이었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었어요. 유교가 발발했을 때 빌리 그레함은 30대 초반의 젊은 목회자였지만 미국에 아무래도 그 당시에 미국은 기독교 국가였기 때문에 빌리 그레함 그러면 세계적인 부흥사였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전보를 대통령한테 보내서 각각께서 반드시 공산군 무리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왜냐? 한국은 코리아는 세계 나라들 중에 별거 아닌 조그만 나라 같지만은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 인구 밀도상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살고 있으니 대통령께서 반드시 나서서 공산군들을 막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국의 군대를 3년 동안 178만 명을 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5만 명 전사, 10만 명 부상을 당하고 액수로 따지면 6,900억 달러, 6,990억 달러. 우리 하나로 따지면 767조의 어마어마한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낸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투입되었을 때 몇 가지 제가 요약을 드릴게요. 미군이 제일 먼저 투입되어서 바로 싸웠던 바로 전투가 무슨 전투인지 아십니까? 오산의 중미령 전투입니다. 경기도 오산 꼭 가보세요. 유엔 초전 기념관이 잘 되어 있습니다. 540명의 미국의 스미스 부대가 일본에서 급하게 와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전투에 벌어지는데 540명의 1개 대대가 북대군 2개 사단을 어떻게 막아냅니까? 탱크도 없는데. 그런데도 7시간을 막아냈어요. 잘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엄청 잘 싸운 거예요. 서울에서 낙동강 방어선 바로 그 지점까지의 전투는 지연 방어 전투예요. 무조건 지연시키면 하기만 하면 성공하는 거예요. 1개 대대가 북대군 2개 사단을 7시간을 막아냈어요. 희생이 컸습니다. 540명 중에 150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전사를 했어요. 지금도 가면은 540개 돌로 만든 이 추모비가 있으니까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밑으로 내려가면은 개미고개라고 있습니다. 개미고개. 천안시에서 바로 세종시 딱 중앙에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금강지역 바로 방어선을 앞두고 아주 치열한 혈전이 벌어집니다. 거기가 뚫리면 이제 금강 방어선도 뚫리고 대전시도 적의 수중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에요. 개미고개에도 역시 미국 바로 1개 대대 667명이 투입이 되어서 거기서요 3일 동안을 막아섭니다. 북대군 2개 사단을. 희생이 컸습니다. 미국 젊은 장병들 428명이 전사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싸워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여러 번 가봤어요. 3일 동안 막아서다 도저히 안 되니까 퇴각을 하는데 지금은 쓰지 않는 그 패터널이라고 돼 있어요. 선곡 패터널. 치면 나옵니다. 선곡 패터널이라고. 거기를 퇴각하다가 거기에서 미국 젊은이들이 대다수 개죽음을 당했어요.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적의 집중 포화를 맞고 손도 못 쓰고 거기서 다 괴멸된 거예요. 제가 한번 가봤더니 허름한 농가에 허름한 창고로 지금 쓰고 있어요. 여기가 바로 428명의 미국 젊은이들 싸워서 죽은 곳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언젠간 세워야 되겠죠. 자, 차를 몰고 제가 또 금강방어선에서 대전시 유성구까지 그 길을 따라서 한번 탐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가보세요. 세종시 그 남쪽 지역에 금강이 이렇게 아름답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금강 방어선 거기서부터 대전시까지 그 상당한 그 길목을 따라서 70년 전에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수백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널브러져 있었다는 거예요. 퇴각 과정에서 싸우다가 죽은 게 아니라 퇴각 과정에서 몇 명이 죽었을까요? 650명이 죽었습니다. 650명이. 저는 지역 주민들한테 증언을 직접 들어봤어요. 대전에 가봤습니다. 대전에 보라매 공원에 최근에 국가에서 세운 게 아닙니다. 일반 민간인 단체에서 818명의 대전시가 전사한 미국 젊은이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자 추모비를 세웠어요. 자, 여러분, 서울이 적에 의해서 3일 만에 전부 다 점령이 되죠. 낙동강까지 퇴각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이 몇 명이 죽었을까요, 여러분들? 도합 2,000명입니다. 2,000명. 예?
오산에서 150명, 개미고개에서 428명, 금강방어선에서 대전시 초입 부근까지 650명, 대전을 지키다가 650명, 818명, 2000명이 죽었어요. 거기다가 하나 더, 마산 방어선 전투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산은요, 낙동강 방어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가로 부분은 우리 국군 1사단이 진을 치고 지키고 있었고, 세로 방향은 미군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일 맨 밑에 마산 지역에는 국군도 미군도 아무도 없었어요. 1950년 7월 31일 이 기일성이 자랑하는 6사단이 천안을 내려오면서 이상할 정도로 대전을 지나가는 게 아니라 호남 지역으로 전라도로 빠져서 7월 31일 진주를 점령합니다. 미군은 충격을 받죠. 6사단의 행방을 그동안 추적했는데 어디 갔는지 몰랐네요. 7월 31일 마산 앞부분에 바로 진주를 점령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져요. 그래서 상주 지역에 주둔하고 있었던 B-25사단을 하루 만에 급파해서 마산에다가 투입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2달 동안, 60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전개된 전투가 마산 방어선 전투예요. 여러분, 이 2달 동안에 마산을 지키고 부산을 지키고 대구를 지키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이 60일 동안의 마산 방어선 전투에서 몇 명의 아군들이 전사했는지를 아십니까? 일단 북계군 6사단은 4,000명이 사살됐어요. 우리 아군은 1,000명. 잘 싸웠어요? 못 싸웠어요? 너무 잘 싸웠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우리 아군 1,000명 전사한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미군들입니다. 미군들. 미군 1,000명이 마산 방어선 전투에서 싸우다가 정말 장렬하게 전사한 거예요. 어떤 마을은 포병들의 무덤이라고 있어요. 마을 이름이 포병들의 무덤이에요. 북한군한테 둘러싸여서 손도 못 쓰고 다 그냥 전멸당한 그런 마을 이름도 생길 정도로 희생이 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예요. 계속 밀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막아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산 방어선 전투까지 여러분, 미군의 숫자가 3,000명이 퇴각 과정에서 전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작된 것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 8월 1일부터 9월 24일까지, 요까지 얘기 마치겠습니다. 55일 동안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저는 낙동강 방어선 그 주요 벽전지는 웬만한 데는 다 돌아다녔어요. 제가 이제 9월에도 백성현 장군께서 그 싸우셨던, 내가 뒤돌아서면 나를 쏘라고 하는 그 전투가요,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가보셔야 돼요. 그게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을 데리고 와서 그거를 탐방을 시켜서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일들을 이제 아마 9월부터 제가 하려고 합니다. 자, 다부동 전투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최초의 한미 합동작전이었고 최초의 대승이 바로 다부동 전투였다라는 거예요. 다부동 전투 어제 얘기했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1950년 8월 특별히 15일은요 유학산 839고지에서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집니다. 우리 아군과 적이 너무나 가까우니까 총으로 싸운 게 아니라 수류탄으로 서로 투척하면서, 그래서 얼마나 수류탄을 던졌는지 장병들의 증언을 들어보면 이 어깨가 퉁퉁 부을 정도로 그만큼 혈전이었어요. 자, 왜 8월 15일이 그렇게 치열했느냐? 8월 15일 부산 점령을 목표로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김일성이는 전략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8월 15일 대구 점령의 날로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는데 우리 아군이 얼마나 잘 막아섰는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다 넘기게 되는데, 우리가 8월 16일이 되었을 때 도저히 이제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당시에는 낙동강이 3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었다고 그래요. 흑백 사진을 보게 되면 바닥이 훤하게 들여다 보일 정도로 강수량이 현장에, 누가 가고 싶으면 그냥 수영을 안 해도 건너가도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낙동강은요 물이 말라 있는 상태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외곽 지역에 인민군들이 대거 집결해 있었기 때문에 뚫리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때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8월 16일 바로 구 경남도청이었던 지금의 동아대학교 부속 건물, 거기에 피난 오신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한국현대사의 최초의 구국기도회를 8월 16일 날 아침에 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기도 제목은 이래요. 목사님들, 낙동강 방어선 다 위기지만 외관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입니다. 이 위기를 우리가 돌파할 수 유일한 길은 오키나와에서 B-29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되겠는데 일주일 동안 하늘의 날씨가 받쳐주질 않으니 목사님들이 이 시간에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쾌청한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대통령이 통솔로 기도하는 순간 일주일 동안 날씨가 개의지 않았던 짓궂은 날씨가 어제 날씨 아주 안 좋았죠. 오늘 쾌청한 날씨죠.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쾌청한 날씨로 기적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전 개시에서 B-29 98대가 오키나와에서 떠서 외관 방어선 적이 집결했다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폭 5.6km, 길이 12km에 해당하는 양몸매 일대를 완전 융단 폭격을 한 거예요. 카페트 바밍이라고 개미 한 마리도 살아날 수 없는 그 폭격에 의해서 인민군이 멘붕에 빠져가지고 하루 이틀 동안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외관 방어선이 뚫리기 직전까지 갔다가 우리나라가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50월 동안에 전개된 수많은 위기들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백성열 장군의 이야기가 아마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8월 21일은 55일 동안의 낙동강 방어선 그 전쟁 전개 과정에서 최악의 위기의 날이었어요. 왜냐? 여러분 다부동에 가면 다부동 위치 지도를 보게 되면 오른쪽에 천평계곡이라고 있어요. 천평계곡. 지형이 희한해요. 좁고 기다란 4km에 해당하는 소로길입니다. 아주 좁다란 그 길목이 이렇게 있어요. 그 길목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대구를 지키는 바로 목줄이었습니다. 어느 전쟁이든지 도시를 지키는 목줄이 있어요. 다 산으로 둘러싸인데 유일하게 평지가 있고 기다란 거기가 뚫리면 22km 남쪽 지역에 있는 대구는 점령되는 거예요. 부산 점령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무조건 막아서야 되는데 그 4km의 천평계곡을 누가 지켰었냐? 미국의 27년대 마이크 헬리스 연대장이 이끄는 탱크 부대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양쪽 산 능성에 한쪽은 좌측 능선은 1사단 11년대 1계대대 500, 600여 명이 500명, 600명이 거기서 어모 사격을 같이 해주고 있었고 또 하나는 여기에 같이 또 북군 또 장병들이 양쪽에서 같이 어모 사격을 하고 있었는데 세상에나 8월 21일 아침 10시가 되었을 때 북군이 1사단 11년대 1계대대 500명의 그 장병들이 우리나라 국군들이 용감한데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얼마나 상황이 위급했는지 장병들이 총을 거꾸로 둘러매고 위에서 기진맥진한 모습으로 패주하고 있는 거예요. 산에서 내려오고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마이켈스 대령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다부동 전선에서 남쪽 방향으로 10km 내려가면 동명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가봤어요. 꼭 가보세요. 거기가 사단 10피가 있었어요. 백성일 장군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전화가 다급하게 오면서 마이켈스 대령이 특권들은 뭐 하는 거냐? 싸울 의지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당신들이 철수하면 우리도 천평계곡에서 빠져나갈 것이니 응?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철수를 서두릅니다. 놀란 우리 백성일 장군이 잠깐만요! 상황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지프차를 타고 10km 방향으로 전선역으로 달리는데 가는 와중에 운전병이 적탄에 맞아서 치명상을 입고 운전을 못하고 쓰러졌어요. 당시에 백성일 장군은 운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요 뛰면서 다부동까지 가게 됩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갔더니만 실제로 500명의 일기대대가 산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600m 고지가 있어요. 유학산 옆에. 그거를 보는 순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때 우리 백성일 장군께서 했던 게 뭐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처음에는 제가 4년 전에 백성일 장군을 만나니까 내가 그때 기도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져주세요. 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500명의 장병들을 막아서서 잠깐만 여기 앉아서 내 말을 들어라. 일장연설을 합니다. 고맙다. 지금까지 잘 싸워줘서 고맙다. 그러나 여기에서 물러서면 우리는 망국이다. 대안에 남아답게 한 번 더 싸우자.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품 안에 있었던 권총을 빼들고 나를 따르라. 만약에 내가 너희들 앞에 달려가다가 뒤돌아서면 나를 쏴라. 그러면서 앞으로 가시는데 300m 능선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때 500명의 일개대대는 이틀 동안 밥 한 끼도 안 먹었어요. 물 한 모금도 안 먹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사단장이 저렇게 결상자를 다짐하면서 앞장서는데 부하들이 가만히 있어요? 쫓아 올라가면서 사단장님 어깨를 탁 잡으면서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장병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600m 고지로 돌진해 올라가는데 순식간에 빼앗겼던 적의 고지를 탈환하는데 성공하는 거예요. 이것을 보았던 바로 25연대 라이펠스 연대장의 감동을 받고 철수를 하다가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적들과 이제 교전이 벌어지는데 그게 유명한 볼링 엘리 전투입니다. 볼링 엘리 전투. 마치 밤에 보니까 여러분 볼링을 치면 볼링이 촥촥 그냥 힘있게 가서 막 그죠? 볼링을 맞추는 그런 형태를 이 미군들이 그거를 연상해서 볼링 엘리 전투. 밤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마치 볼링이 그냥 굴러가는 듯한 그런 성광이 보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5시간 동안에 탱크와 탱크끼리 교전이 벌어지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아군은 피해가 전혀 없었어요. 북계군 T-34 탱크 14대 격파, 자주포 4대 격파. 그래서 수세에서 몰리던 다부동 전선, 이 낙동강 방어선 전투의 양상이 수세에서 봉쇄로 전환되는 21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해진 나라를 다시 우리가 살리는 아주 대전환점이 된 것인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느냐? 백선엽 장군의 기도가 있었고 그분의 기지와 용병이 있었고 우리 국군들의 포기한 희생이 있었고 또 미군들의 바로 한미동맹에 의한 합동작전이 있었기 때문에 망해가던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놀라워서 그때 민간인들까지 지게를 들고 A부대라고 했어요. A-프레임. 미국 사람들은 A부대라고. A처럼 생겼으니까. 민간인들까지 가스에서 탄약과 식량, 불을 산에다가 그거를 실어놔주는 민간인들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다부동 전선은요, 민관군이 합동으로 이겨낸 전투입니다. 저희 오늘 이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한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겠지만 오늘 저녁에도 제가 7시에 장례 예배 때 또 한 토막에 이분의 호국투쟁의 중요한 또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보니까 백선엽 장군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와닿습니까? 이분은 평생도록 하나님을 사랑했던 기독교인이었고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동중의 영웅이 누구냐? 백선엽 장군인 것입니다. 이번에 바로 장례식을 맞이해서 국군장이 아니라 반드시 국가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 빈지에는 반드시 이 자리로 와서 호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명색도 와야 되고 국방부장관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대한국민들이 다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나라를 살려낸 국국의 영웅을 이렇게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대한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북한 백성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를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연은 공짜가 아닙니다. 백선엽 장군께서 남기고 가신 많은 유명한 말들이 있지만 한 가지, 고국의 모든 땅덩어리마다 땅 한 평, 풀 한 폭이 어디 하나 공짜로 얻어진 땅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 흘려서 어서 지켜낸 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돌아가시면서 주신 최고 최대의 선물이 저는 무엇이냐? 바로 이 장비라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안팎으로 심각한 위기에 있죠. 제2의 다부동 전선, 낙동강 전선이 이미 여기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더 이상 밀리면 망국입니다. 광화문의 이승만 광장을 애국전선의 성지로 만듭시다. 대한민국과 있는 악한 저 전국 좌파 세력들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망령을 여기서 작살내고 무너뜨리고 잘국민과 봉투일로 가는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그런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다 박수로 환호성을 지르면서 믿는 분들은 아멘을 환성하시고 환호성을 지르시고 저를 따라합시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